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사님, 이제 슬슬 추워져요. 점점 더 바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13월에 보너스, 이 보너스를 갖다 받으려고 하는데 요새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CFP님, 네. 왜 13월에 급여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연말연산을? 소득공제 해가지고 환급을 받잖아요. 13월에.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급을 받으면 그게 보너스잖아요. 없었던 돈이 확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월에 보너스가 아닐까요? 50점짜리 정답입니다. 지금은 연말연산이 2월 급여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연말연산이 1월 급여에서 정산을 했어요. 네, 무조건 그래서 1월인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 후에 네.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추가 연말연산 환급금이 발생을 해서 네. 13월의 급여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3월에 보너스가 아니라 14월에 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소득세 세수의 많은 부분이 우리 근로소득자를 통해서 충당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게 아니다. 그러면 크다. 예. 약간 크는데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중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 대상에서 뭐가 되냐면은 종합소득공제, 좀 기본소득공제도 되나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배속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 네. 안 되는 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와, 또 하나 또 배우는 하는 건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말 그대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 출발점이 자영업자들의 소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과세표준 노출시키기 위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매출 누락이 심한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고요. 매출 누락이 없거나 굉장히 투명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을 하면 아무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새 코로나로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핫 이슈가 됐을 때 신용카드에 대해서 특혜가 있을까요? 2020년도 3월 네. 1개월 동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기본 공제율의 기본적으로 2배 해줍니다. 2배? 그러니까 신용카드 15%인데 네. 30%? 30%.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30%인데 60%.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80% 2배 공개해주고요. 네.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인 네. 4월부터 7월까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네, 맞아요.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네. 80%로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혜택을 지금 늘려주고 있습니다. 80%까지? 예. 공제 금액이 왜 이렇게 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도서공연비는요, 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네. 혜택을 주는 것인데 네. 이거는 총급여 제한이 있어요. 총 급여에서 제한을 한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줍니다. 기본 공제 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추가 추가 공제가 100만 원씩 공개를 해주는 거죠. 또 100만 원씩 7천만 원 이하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추가 공제는 원래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다 해주는 거고요. 다 해주는 거. 도서공연비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헷갈려?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통합 한도를 설정을 해보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600만 원 한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600만 원. 기본 300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그러면 내가 600만 원의 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써야지 그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연봉만큼 써야 음.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봉만큼? 예. 그러면 내가 현금을 쓰지 말고 현금도 들어있지 거기에.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정확하게. 영수증. 그러면 돈을 갖다가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공제를 하라는 건데 저축하는 거는 별개가 되나?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600만 원. 네. 그 다음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는 450. 아까 45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의 근로자는
그 400만 원 한도가 설정이 네. 되는 겁니다. 통합 네. 한도까지.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 한도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최근에 어떤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데 우리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한 부분은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에서 차감을 해버립니다. 소득에서 차감을 한다고? 예. 그래서 자금 출처로 인정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쓰레는 거야, 말래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예.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당장 600, 450, 그 다음에 400 이런 한도가 보이면 네. 그거를 우리 그 소득공제인데 네. 그거를 나한테 연말정산 끝나고 300, 600만 원, 뭐 450, 400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당연히 돌려주는 거. 그거는 본인이 처해져 있는 세율 구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 세율 구간에 걸려 있는 사람은 600 공제 받아도 네. 10%를 그죠. 하는 10%만 거죠. 공제를 받을 수 네.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많이 썼을 때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그 연봉 대비, 네. 소득 대비 많은 카드를 쓰는 것도 신용에 네. 가히 좋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 한 분은 실질적으로 연봉은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데 2억? 예, 네. 연봉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을 본인 명의 카드로 다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해 보니까 네.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빵. 예, 예. 네. 아, 너무 복잡해요. 하는 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잡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에 와가지고 또 더 유익한 팁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를 참고했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네. 지금 8월 달부터는 공제율이 기본 공제율이 돌아갔지만 네. 이걸 추가적으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로 또 올린다. 그러니까 그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네. 80%였죠. 네. 그게 비견하게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급해서. 소급해서. 예. 네. 또 하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인데 소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소급된다는 것은 2020년도 귀속에 연말정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 한도를 네. 각각 30만 원씩. 각각 30만 원씩. 그러면 기본 한도가 300, 250, 200이었죠. 네. 그러면 330, 280, 230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거의 통과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또 많은 거 우리가 어떻게 통과가 돼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네, 이 챙기는 거는 13월에 보너스라 그랬잖아요. 또 배웠어요. 14월에 보너스 바뀌었죠. 이제 용어가 또 바뀌는 거죠. 14월에 보너스. 이것도 몰랐으면 계속 13월로 가는 거죠.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내 거를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또 챙겼는데 누락이 될지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차세무사님한테 문의해주세요. 당찬 정영경 CF표 굿벤저스의 차재영 세무사가 함께했습니다. 굿 위!